하겠습니다. 저 한마디로 AI 기술 자체가 과연 인간관계를 단절할 것인가,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아직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. 말하자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 거의 관계를 만들었던 형태의 기술이 아니라 AI는 어쩌면 인간을 혼자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.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파판드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정책적 기반이나 인프라 기반이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인간성이라고 하는 걸 고민하는 것들을 통해서 단절이 아니라 확장의 방식으로 해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얘기할 거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말씀하셨던 이제 AI 관련된 반도체라고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보를 기억해야 되는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요. 그 다음에 그 정보를 이제 처리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크게 보자면 CPU나 뭐 GPU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눠질 것입니다. 이제 그런 형태의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 6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700조 원 정도 됩니다. 그 정도 되고, 근데 이제 그게 작은 단위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석유화학이 어느 정도 될지 생각해 보시면은 그거에 딱 10배 정도 됩니다. 여전히 그렇습니다. 반도체라고 하는 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인기 많은 가장 큰 이유는 엄청나게 큰 산업이긴 한데 커가는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큰 기회인데다가 게다가 이제 여러분 아시는 AI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면서 작년서부터 뭐 여기 뭐 투자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소위 이제 GPU 관련된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 가지고 기타 등등 많은 회사들이 엄청나게 큰 형태의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. 거기서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, 말하자면 우리나라 업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하나 더 들어가자면은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업계에서 6천억 정도 된다면 거기서 약 한 33% 정도, 말하자면 한 2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.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어느 정도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보통 한 70% 정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뭐 1,500억 달러 정도 하고 있는 것이죠. 그거가 있는 것에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굉장히 행복한 일인 것이고, 동시에 이제 이 AI를 포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입니다. 반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물론 설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. 만서도 이 AI를 기반으로 하거나 어떤 형태의 기술을 봤을 때 우리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을 제조할 때 이 제조하는 기술 자체는 현재는 나노 사이즈, 여러분 아시는 뭐 옴스트롱 사이즈라고 하는 뭐 수소 원자 뭐 이런 것들 사이즈 정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. 그거를 제작하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형태의 기술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여기에서 산업형 AI를 구현할 것인가, 이런 거에 대한 문제 또 굉장히 새롭게 되돌릴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말하자면 머리로서 구상해가지고 만들어준 반도체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 AI 포함돼서 플러스로 이걸 실행했었을 때, 실행하는 영역에서 제조 생산했을 때 어떻게 AI 구현할 것인가, 이거에 대한 기회가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연사님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저장할 매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메모리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행복하겠죠. 그래서 두 회사가 같이 잘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바탕이 되어진 어떻게 보면 인프라,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여러 형태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그 생산용의 데이터나 소위 여러분 아시는 소제품 장비 쪽에 대한 접근,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뭐 아시다시피 소위 이제 온 디바이스 AI하고 이제 소위 서버 A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특히 뭐 여러 가지 그 소위 전자회사나 반도체 회사에서 AI 관련되어진 어플리케이션이나 추가적인 어떤 니즈가 있을까,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. 당연히 기본적으로 온 디바이스 AI는 말씀하신 대로 저전력이 가장 기본일 것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경량도 포함될 것입니다. 이것은 이제 실제 반도체 산업이 발달했었을 때 PC라고 하는 거 나와서 이제 소위 윈도우와 윈텔리즘이라고 있었을 때 인텔하고 윈도우가 연결해 가지고 PC용의 고전력 반도체 만들었을 때 그때의 CPU가 있을 것이고요. 이후에 여러분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표준인 ARM이라고 하는 영국 회사에서 만들었던 리스크라고 했던 그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전력 반도체죠. 배터리라고 하는 것에 한정된 자원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이제 반도체 만들 것인가, 요 상황이 될 것인데, 이제 AI라고 하는 건 현재 챗GPT로 봤을 때는 거의 서버용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AI 기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거에 다 플러스로 이제 고민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우리가 같이 경쟁하면서 있을 텐데요. 어떤 어플리케이션 회사들께서는 온 디바이스 AI에 의해서 니즈가 있을 것이고요. 어떤 형태에서는 소위 서버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대형, 약간의 뭐 신 같은 느낌이죠. 그런 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거기 우리
놀이터에서 놀아라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이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거, 이 상태에서 이 손에 졌었을 때의 열에 대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의 그 소위 표준을 만드는 제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.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주요 디바이스 업체들끼리 모여가지고 스펙을 정하고 있고요. 그런 것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존의 현재 챗 GPT 같은 서버용 AI에서는 GPT라고 하는 엄청나게 비싼 부품과 플러스로 굉장히 고용량의 메모리, 소위 여러분 아시는 HB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런 것들 대비해서 온데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뭐 현재 시제품 정도 나오진 않았었지만 마원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칩 혹은 이제 구글에서 얘기하는 TPU 같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경량의 동일한 형태의 기능을 하지만 훨씬 더 경량이면서 저용량인 거기 이제 범용적인 D램 같은 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. 그런 것들에 대한 스펙 같은 것들을 서로 경쟁하면서 협력하면서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.